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한 가족 간 차용증 관리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 한번 볼게요. 차용은 증여세가 나오는 증여와는 다르죠? 그걸 위해서는 차용증을 잘 작성해야 돼요. 이때 이자율이 몇 프로인지 잘 확인해야 되고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자가 있든 없든 차용증은 결국 갚아야 될 자금인 거예요. 그만 갚고 싶다고 하면은 채무 면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보고 마지막으로 차용증과 관련된 추가 Q&A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차용과 증여의 차이점에 대해서 볼게요. 아무래도 제일 큰 차이점은 증여세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일 거예요. 증여는 부모님의 자금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거예요. 무상 지원 받았다 이거인데 그래서 증여세가 나오고 3개월 이내에 세금 신고까지 해야 돼요. 차용은 그냥 받은 게 아니죠. 반환 의무가 있어요. 증여세는 3개월 내에 신고하는데 차용증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될까요? 차용증은 세금 신고하는 항목은 아니에요. 다만 그 이상으로 차용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관리가 뭐죠? 최소한 원금과 이자를 잘 갚아야 된다. 이거인 거예요. 아버지에게 2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으면 세금이 얼마일까요? 2억을 증여로 받았다고 하면은 증여세가 2천만 원 정도 나와요. 증여가 아니라 차용했다고 하면은 증여세는 없겠죠? 아버지의 자금을 증여받았는데 추가 자금을 빌릴 수 있을까요? 2억을 증여받았는데 추가 2억이 필요해서 빌리기로 했어요. 이렇게 또 빌릴 수 있을까요? 증여와 차용은 별개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다만 이렇게 별개이기 위해서는 차용증 관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자금을 동시에 증여도 받고 빌리기도 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4억이 필요한데 그중 2억은 증여받기로 했고 2억은 빌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총 4억을 받기로 했어요. 이 경우에는 증여자금은 별도로 이체해서 증여세 신고하고 차용자금은 별도로 이체해서 차용증 관리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이체하면은 증여와 차용이 섞여 있으니까 세금 신고나 관리가 쉽지 않겠죠? 증여와 차용의 차이점을 알고 나서 빌리기로 했어요. 그렇다면은 차용증을 잘 작성해야겠죠? 차용증에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누가 돈을 빌려줬고 누가 돈을 빌렸는지 채권자와 채무자를 적고요. 얼마를 빌렸는지 원금을 적어요. 그리고 원금을 언제까지 갚을 건지 만기를 적고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얼마 줄 건지 이자율도 적어야 돼요. 2억 원을 4.6%로 빌릴 경우에 차용증 샘플 같이 한번 볼게요. 샘플인데요. 2억 원을 빌린다. 원금이 나와 있어요. 또 2억 원을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빌린다. 만기가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4.6% 이자를 준다. 이자율이 있어요. 마지막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나와 있어요. 네, 이 샘플은 세금 계산 어플 쉽게 차용증에서도 볼 수 있고요. 다른 양식 구해서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차용증을 잘 작성했는데 이자율을 잘못 적으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이자율이 얼마인지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족 간 차용증에서 기본적으로 법정 이자율은 4.6%예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3억을 빌리든 4억을 빌리든 5억을 빌리든 법정 이자율은 4.6%예요. 물론 이 4.6%가 고정된 값은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런 이자율이 9%일 때도 있었고 8.5%일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4.6%인 거고 혹시라도 세법이 바뀌면은 이 이자율도 바뀔 수 있겠죠? 지금의 증여세법에서는 법정 이자율은 4.6%지만 동시에 연간 이자를 1,000만 원 덜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런 규정을 활용하면은 증여세 문제가 없는 최소 이자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억을 빌렸을 때 연간 이자 1,000만 원을 조정하게 되면은 4.6%가 아니라 1.3% 이자를 줘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4억에 대해서는 최소 이자율 2.13%, 5억은 2.62% 이렇게 나와요. 아까 봤던 세금 계산 어플 쉽게 해서도 차입금에 3억을 넣고 계산하기 눌러보니까
적정 이자율은 4.6% 나와요. 하지만 최소 이자율은 1.3%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정 이자율 4.6%든 또는 최소 이자율이든 이자를 줄 때는 원천징수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은행이 사람들에게 줄 때는 15.4% 원천징수하고 있죠. 가족 간에는 27.5%예요. 일부 상황에서는 이자율 없는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해요.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줄 때 1,000만 원을 덜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활용해서 2억 원은 무이자 차용증이 가능해요. 실제 그 계산 근거 같이 한번 볼까요? 2억 원을 빌렸을 때 법정 이자율 4.6% 계산하면은 연간 이자가 920만 원이에요. 즉 1,00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얼마까지 무이자가 가능할까요? 확인해 보니까 2억 1,700만 원이에요. 2억 1,700만 원에 대한 법정 이자는 998만 원, 역시 1,00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이자가 가능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국세청도 무이자 차용증을 인정해 줄까요? 국세청의 상속증여 세금 상식 이 자료 보면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금 출처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뭔가 빌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이자 차용증에는 이자가 없으니까 매월 이자를 지급한 그런 증거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자 대신에 매월 원금을 상환하는 게 좋아 보여요. 차용증에는 필수 기재사항이 있어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누군지, 원금을 언제까지 갚을 건지, 원금과 만기, 그리고 이자율이 있어야 되는데 무이자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없는 대신에 원금 상환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무이자 차용증 샘플 같이 한번 볼게요. 2억 원을 빌렸다. 원금이 있고 5년까지 갚는다. 만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자율은 안 보이고 50만 원씩 갚는다. 매월 상환액이 명시되어 있어요. 네, 무이자 차용증 샘플 역시 차용증 쉽게 어플에서도 참고해 보세요. 채무 면제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볼게요. 차용증을 작성했으면은 그 채무는 언제까지 갚아야 될까요? 당연히 다 갚을 때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못 갚으면은 그 미상환 잔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2억 원을 빌렸는데 1억 원만 갚았어요. 그렇다면은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거예요. 차용증상 채무를 이제 그만 갖고 싶어요. 세금을 내면 되겠죠? 하지만 세금 부담 없이 그만 갖고 싶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 증여를 활용해 볼게요. 지금 차입금 잔액이 1억인데 지금 5천만 원 면제받고 10년 뒤에 5천만 원 면제받고 이러면은 1억이 없어지네요. 다만 이 10년 사이에 원금을 조금씩은 갚아야겠죠? 10년은 너무 길다. 바로 채무를 없애고 싶다.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가능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막 결혼했거나 또는 결혼 예정인 분들, 이런 분들은 혼인증여를 통해서 세금 없이 1억 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추가 증여를 받아서 채무를 갚는 거예요. 그럼 차입금 잔액이 없어지겠네요. 다만 조심할 점은 이렇게 자금을 증여받아서 바로 상환하는 거, 자금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자금 흐름 없이 채무 자체를 면제해준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혼인증여가 적용되지 않아요. 결혼한 지 좀 지나서 혼인증여가 안 된다. 그래도 출산증여가 있어요. 첫째나 둘째 출생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있으면은 추가 1억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차용증과 관련된 몇 가지 Q&A 볼게요. 엄마 아빠에게 각각 2억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되는 이유가 엄마에게 증여받을 때, 아빠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는 합산해서 판단해요. 그런데 증여가 아니라 차용은 각각 별개로 판단할 수 있어요. 아빠는 아빠의 출처가 확인된 자금으로 자녀에게 2억을 빌려주고 엄마 역시 엄마의 출처가 확인된 자금으로 빌려주면은 각각 무이자 차용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택을 구입할 때 혼인신고 전에 예비 배우자에게 자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비 배우자에게는 증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 있겠지만 받게 되면은 증여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 부부 사이의 자금 거래는 차용증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예요. 차용증을 작성하면은 거기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서 원금이나 이자를 잘 갚아야 돼요. 이건 필수예요.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원리금을 갚는 자녀의 소득 능력이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갚을 능력이 없는데 갚고 있다. 분명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이번에는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한 가족 간 차용증 관리 방법 같이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